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VB 은행이 이제 뭐 파산을 해서 이제 경매 절차로 넘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가 어쨌든 뭐 예금자들 피해본 금액을 조금 뭐 보장을 해준다거나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부터 해서 뭐 연준이랑 논의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슈 자체는 두 번째예요. 자, 이제는 넘겨놔도 됩니다. 어차피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장은 복잡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CPI 오를 때 보셨죠? 자, 뭐 예를 들어서 CPI가 높게 나오고 빅스텝을 가면 주식이 빠진다고 했는데 반대로 올라가는 때도 있죠. 뭐 안심 랠리 이러면서 뭐 반대로 어떤 날은 뭐 금리를 조금 올린다고 하면 뭐 갑자기 주식가가 폭락을 하면서 뭐 길어진다. 뭐 이래서 뭐 긴 고통의 시작 이러면서 또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자, 앞으로 이 이슈가 비슷하게 대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SVB 은행을 만약에 정부가 받아줘서 어느 정도 이권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일단 이 이슈 자체는 쉽게 소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부분이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드러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제가 보는 팩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약한 고리가 드러났으니까 파산까지 갔겠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심리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거를 받아주겠다고 한다면 이 이슈 자체는 소거가 되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슈가 바로 자, 이제 연준이 눈치를 볼 것이다. 이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하면서 또 주가가 순간적으로 반등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지금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자, 채권금리로 인해서 은행의 타격이 크게 갔다는 건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사실 전체적인 시스템은 연준이 막아주고 반대로 연준이 아닌 정부가 막아주고 연준이 오히려 이제는 금리를 이전처럼 급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거야. 왜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담감을 느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복잡스러운 분석들이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슈들이 그러한 왔다 갔다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러한 왔다 갔다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위치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온 이 위치 자체가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물려있는 위치예요. 그쵸? 횡보를 상당히 길게 했던 구간이고 자,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저항선이 바로 요 하방 부분입니다. 즉 1200선이 최하단 그리고 지금 하락이 나왔던 11,000 초반선이 매물대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1선, 201선이 여기 물려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쨌든 한 방향으로만 한 번에 움직이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하락으로 갈 거라면 여기서 어쨌든 내 본전을 지키려는 매물대 소화가 나와야 되고 반대로 더 폭락이 오려고 한다 하더라도 자, 최하단의 1200선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기관이나 개인들이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저항선을 또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은행이 파산했다. 자, 이전같이 저항선이 없는 시장에서 만약에 은행 파산이란 이슈가 나왔으면 분명히 이거는 지수 전체로 봤을 때도 한 마이너스 4% 정도의 하락은 나왔을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정도 이슈면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쉽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7%, 그죠?
작년 같으면 그냥 이렇게도 떨어지는 날 되게 많았던 그러한 하락폭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은 매물대가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더 싸게는 팔기 싫은데 이거보다 떨어지면 싼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위치에서 섣부르게 포지션을 잡거나 숏이나 롱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는 말씀을 저는 결과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서의 복잡한 심리와 뷰들, 이거를 누군가는 하나가 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연준이 눈치 보기 할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자, 금융 시스템의 불안감이 처음으로 실체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붕괴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둘 중 하나가 어떤 게 맞다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방향성이 잡히기까지는 상당히 지난한 혹은 뭐 한 달 정도는 급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쵸? 여기서 올라가 또 반등 나왔다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 빠졌다가 막 이러다가 뭐 어쨌든 1200선까지 닿고 나서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요 저항선 인근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뷰를 확신하는 분, 한 가지만 확신하는 분은 결국 이 과정에서 돈을 다 잃습니다. 다 까먹고 나서 한 방향 정해질 때 반대쪽 포지션으로 팔 거예요. 보통 그런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쉽게 움직여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그쵸? 지금같이 뭐 악재 터지면 그냥 숏에 모두 다 몰빵 치면 그냥 무조건 내려가 주는 게 시장이라면 다 돈을 벌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한 가지 뷰를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구간, 앞서 정리해드린 이 박스권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든 왔다 갔다입니다. 자, 이 박스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만들어진 박스권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쵸? 거의 지금 10개월 동안 만들어진 박스권입니다. 그럼 이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뷰를 하나를 정해서 몰빵을 친다? 이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중을 줄이세요. 자, 비중을 줄이고 달러 비중 높이시고, 그쵸? 현금. 자, 이쪽 비중을 올리시는 겁니다. 비중을 늘리시고, 만약에 숏치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으시다면 비중 일부러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괜히 가지고 계신 자산 가지고 몰빵치고 하셔봤자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높은 수익을 얻을 확률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숏을 친다고 한다면 이곳이 뚫릴 때, 반대로 상승을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자, 이 부분을 뚫을 때 차라리 그게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우리가 방향을 완벽하게 정해서 결국 몰빵을 치겠다는 거는 도박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SVB 사태는 상당한 악재가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자, 지방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뭐 부산은행, 광주은행 뭐 이런 데가 뱅크런이 났다고 하면, 그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제주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이건 신뢰의 문제거든요.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문제고, 은행이 망할 거란 생각은 우리가 잘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예수자본 5천만원 우리나라 이런 거 해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은행이 망했다는 얘기,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기업을 상대로 대출을 많이 해주던 은행이기 때문에 뭐 예금자보 뭐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악재가 분명하고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을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뭐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악재라고 보여져요. 왜냐, 이게 스멀스멀 사람들의 심리를 잠식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뭔가만 터져도 발작하듯이 파산, 은행 부실,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안 좋은 악재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이거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금리 관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악재인가 호재인가? 어떻게 보면 호재에 가깝겠죠. 자, 그래서
악재와 호재, 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게 이길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쵸?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응답을 하는 것인데, 엄청난 악재가 발생했고 엄청난 악재 때문에 악재를 만들어낸 원인이 완화될 수 있다. 지금 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고,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위치 자체가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도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 방향으로 올인을 하실 시기가 아니라 현금 비중 늘리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투자를 하시더라도 일부 비중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위험 부담을 좀 줄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아마 변동성이 좀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자,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